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2022 개정교육과정 교과서로 공통국어를 공부하신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지난 강의부터 올해 하나의 프로젝트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올해 고1 학생들 이제 새롭게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교과서가 새로 전국의 고등학교들이 다 선정이 됐을 거고, 각 학교들이 아마 이제 각종 교과서들을 이제 다 채택을 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선생님 학교를 비롯해서, 선생님 경화여고인데 학교를 비롯해서 이 근방 학교, 초월고, 뭐 광남고, 뭐 태전고, 광주 중앙고 여러 고등학교가 있지만 주변 고등학교들에서 고1 학생들이 쓸만한 교과서들에 있는 작품들, 뭐 특히 이제 문학 작품들에 대한 것들을 좀 강의해주면 스스로 공부하는 도움되지 않을까. 그리고 중3 때까지 와는 좀 다른 공부를 해야 하고, 중학교 때와는 좀 다른 시험 문제 때문에 좀 곤란을 겪는, 그래서 중3 때 공부하다가 고1 국어를 접하면서 갑자기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지방인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혹시 모를까봐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작품 공부할 때는 이런 것들을 보면 돼요라고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정현종의 방문객이라는 비상교과서와 해냄 에듀 교과서에 들어있는 공통으로 들어있는 작품들 하나 봤고요. 자, 오늘은 비상교과서인 작품인데요. 백석의 수라라는 작품이에요. 제가 잘못했네요. 여기 해냄 에듀는 아니고요. 비상교과서와 요 작품은 선생님이 알기로 올림포스, EBS 올림포스 공통국어라고 하는 문제집에도 아마 이 작품이 실려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원래 옛날부터 되게 유명했던 작품이고, 이 작품은 사실은 EBS 2022 수능 특강에도, 즉 수능 연계 교재에도 있었던 시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평가원에서 한번 EBS 교재에 실었던, 평가원보다 이제 출제자가 냈겠지만 어쨌든 애들한테 의미가 있는 작품이다 정도로 이해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사실 이 백석이라는 시인이 워낙 이런 교과서에 많이 좀 실린 시인이라서 지금 2학년 학생들은 보통 이제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 학교에서 2학년 학생들은 백석의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되게 유명한 시가 있는데, 그 시도 마찬가지고 백석의 수라, 뭐 백석의 여승,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들이 그동안 이제 뭐 수능 모의고사나 이런 데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이 수라라는 시가 의미가 있어서 좀 가져온 거예요. 그럼 이제 수라가 뭘까? 이걸 좀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잖아요. 자, 일단 비상교과서에서 이 작품에 대한 정보를 주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정보를 통해서 한번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이런 정보가 있어요. 이 시의 제목인 수라는, 여러분 들어봤을 텐데 뭐 아수라 이런 거 들어봤을걸요? 수라. 자, 수라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세계에 머물면서, 저게 이제 사전적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수라를 표준국어 대사전에 넣어보면 싸우기를 좋아하는 존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기 좋아하는, 막 야차 같은 존재, 막 전투를 좋아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 창작된 1930년대, 여러분 알죠? 무슨 강점기? 그렇죠. 일제강점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제강점기라는 시절과 연결된 이야기인가 보다 정도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 일제의 극심한 수탈 때문에 우리 민족이 고통받던 시기였다. 그러면 일제강점기 시기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는 얘기냐면 우리 민족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 민족이 뭐 받던? 고통받던 시기의 이야기인가 보다. 이 시기에는 살아남으려고 고향을 떠나거나 가족 공동체가 뿔뿔이 흩어지는 비극적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제 선생님 하나 팁을 좀 드리고 시작할게요. 이 시를 지은 백석이라는 시인 있잖아요. 이건 알아두면 좀 좋아요. 백석이라는 시인 나오는데,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제 방과후 수업을 하거나 혹은 이제 정규 수업에 수업을 할 때, 혹은 선생님이 이제 영상을 찍거나 할 때에도 시인에 대한 정보를 좀 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시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뭐가 좋으냐면, 낯선 시를 보더라도 그 시에 대한 정보를 읽어내기 좀 쉬울 때가 있어요. 물론 선입견을 갖고 시를 보면 시를 좀 약간 뭐랄까 넓게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예 그냥 시를 모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그래도 시를 파악하는 데 조금 용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려요. 자, 일단 대표적인 게 뭐냐면, 뭐 김소월은 뭐 한해의 시인이다 이런 말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백석이라는 시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있는 말 그대로 쓸게요. 백석은 자기 시에다가 가족,
가족 공동체를 많이 노래했던 시인이에요. 뭘 많이 노래했다고요? 가족 공동체.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이런 말 써 있는 거거든요. 그럼 백석이 가족 공동체를 많이 노래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지도가 우리나라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지도가 좀 이상하게 생기네요. 여기 이렇게 일본이 있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해요. 점령하게 되면 일본 사람들 대부분은 따뜻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남쪽 지역에 많이 몰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에 들어와 살았던 그 일본 사람들 우리는 내지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이런 말 들어봤을걸요? 내선일체다. 이때 내선일체 할 때 이 내자가 일본을 얘기하는 거고 이 선이 조선할 때 선자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가 하나다라고 일본이 우리한테 이제 막 교육을 했던 것 중에 하나죠. 어쨌든 이 남쪽 지역, 따뜻한 지역을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이 내지인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살고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일제의 핍박에 못 이겨서 쫓겨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위로 올라와봤자 여긴 이미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더 위로 올라가서 만주나 간도 지역을 떠돌아다니게 됐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들을 위한 정착지가 딱 마련돼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우리는 다른 말로 유랑민이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유랑민.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일제의 격심한 수탈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유랑민으로 여기저기 떠도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러다 보니까 가족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럼 그 사람들의 소원은 뭐겠어요? 다시 가족과 함께하는 게 소원이겠죠. 그러한 유랑민들의 꿈은 다시 한번 가족이 하나 되길, 그걸 5글자로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백석이 가족 공동체를 노래했다는 게 무슨 얘기냐? 뭔가를 노래한다라는 건 그것이 충족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그런 거죠. 즉, 가족 공동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 가족 공동체를 노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돈 이렇게 노래한다는 건 돈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석 시인이 가족 공동체 노래를 많이 했다는 건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걸 보며 다시 가족 공동체가 모이길 바라는 그런 소망을 노래했다는 거죠. 실제로 백석 시인도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기도 했었고요. 자, 그래서 이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 이 시 안에도 녹아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시작하시면 이 시를 좀 더 풍부하게 볼 수 있고요. 자, 하나 더. 지난 시간부터 선생님이 포인트 잡아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 시는 뭘 보는 게 좋냐? 이 4가지를 여러분이 보시면서 가시면 좋아요. 적을 때 적더라도 여러분 왜 적는지는 알고 적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이 시를 다 봤다. 시를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내가 수라라는 게 무슨 의미구나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케이? 좀 이따 설명해드리겠지만 여러분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 2번째, 화자의 정서 변화. 이게 무슨 얘기냐? 시에는 화자의 정서와 태도가 나타나기 마련인데 정서가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서가 변화하는 경우도 많아요. 대부분은 변화하는 경우가 더 많을 텐데 그럼 이 시의 화자는 정서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펴보는 게 이 시의 메인 이벤트라고 보셔도 돼요. 그다음 3번째, 문 밖으로 버리는 행위. 이게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그리고 문 밖으로 버리는 행위를 할 때 이 화자의 심리가 어떨까를 파악해보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버린다라는 걸 2번 정도 이제 행하게 되는데 그 버리는 행위가 버릴 때 심리가 좀 달라요. 앞에 부분의 심리와 뒤에 부분의 심리. 좀 이따 같이 보도록 해요. 다음 4번째, 헤어진 거미가족 이야기. 그러니까 이 시는 거미가족이 헤어지는 이야기로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를 얘기할까? 눈치 빠른 친구들은 거미가족이 헤어졌다고? 일제강점기 때 가족 그러니까 거미가 헤어진 건 마치 뭔가를 느낌이 와요, 여러분? 그런 걸 떠올려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시를 함께 해나갈 거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화자, 상황, 정서, 태도. 아직 시를 읽지 않았다면 시를 먼저 읽고 그다음 오셔야 되니까 잠깐 스탑! 그리고 시를 먼저 읽어보시고 읽을 때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요 4가지 포인트에 유의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에 이런 심리 보이네. 이런 심리 보이네. 변했네. 이런 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왜 제목이 수라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수라는 우리가 아까 싸우기를 좋아하는 귀신의 의미가 있다고도 얘기했는데 사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어머, 아수라장이구만. 이런 말 들어봤죠. 아수라장이라는 말을 쓸 때 우리가 보통 사람이 뭉쳐 있을 때 써요? 아니면 뿔뿔이 흩어져 있을 때 써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여기저기 막 널브러져 있고 널려 있을 때 정신없어. 아수라장이야. 이러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라라는 말은 뭔가가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모습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느낌이 좀 와요, 여러분? 가족 공동체에 나왔었고 수라는 흩어져 있다. 아! 그러니까 뭔가 흩어져 있는 모습? 그럼 가족이 깨진 모습을 혹시 수라라고 표현한 건가? 이렇게 좀 추측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오케이?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화자 찾아봐야겠는데 우리 화자는 나 아니면 우리 찾기로 했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나를 찾아보니까 여기 있네요. 나 동그라미. 그죠? 자, 화자는 표면에 드러나 있어요? 숨어 있어요? 드러나 있네요. 화자를 표면에 내세워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죠? 자, 나라는 화자가 뭘 보는 거냐면 거미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거미 새끼 하나가 방바닥에 날인 내려온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여러분 집에 이제 가만히 앉아서 TV를 보고 있거나 혹은 먹을 거 먹고 있는데 저기 뭐가 귀여워. 뭐야? 거미네? 어머, 거미 귀여워. 라고 하는 사람 있을까요? 거미야 일로 와. 우쭈쭈쭈 하는 사람 있을까? 보통은 거미다! 악! 소리 지르면서 그죠? 거미를 쫓아버릴 수가 많겠죠. 빗자루 같은 게 있으면 막 쓸어버리거나 할 거예요. 그죠? 똑같은 상황인 거야. 거미가 왔어.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야. 아무 뭐 없이? 생각 없이. 자, 내가 정서 변화 보라 그랬죠?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건 마음 심자를 써볼까요? 그럼 아무런 마음이 없다는 얘기잖아. 이거 우리 다른 말로 무심하다고 하죠. 우리가 무심코 한 행동 이런 말 쓰잖아요. 그 무심코가 별 생각 없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처음 심리 상태, 나는 현재 뭘 봤지? 여기서? 얘가 거미를 본 거야. 근데 정확히 말하면 거미 새끼를 봤죠. 근데 이 거미를 보고서 아무 생각 없이, 그치, 그럼 첫 번째 이 사람의 심리 상태는 무심한 거예요. 관심이 있어요? 뭐 내가 아닌데 뭐 그냥 거미 한 마리 따위 하면서 무심한 또는 무관심, 전혀 어떠한 관심도 두지 않은, 쉽게 말하면 관심이 없는 상태의 모습이 현재 처음 화자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뭘 했냐? 문 밖으로 쓸어 버려버리게 돼요. 슉 버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별 볼 일 없는 생명으로 이제 취급한 것 같아요. 자, 아주 차디찬 밤이었대요. 그 차디찬 밤에 거미 새끼를 쓸어 버린 거야. 그럼 차디찬 밤이라고 하면 보통 나갔을 때 우리가 추운 걸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면 추워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 고통이나 시련이 찾아왔다. 그러니까 상징적 의미를 보면 왜 굳이 차디찬 밤이었다를 얘기했을까? 그 바깥은 추운 곳이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 있는 곳이다. 고통이 존재하는 곳이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리고 보기에 의거하자면 아까 이런 얘기 하셨으니까 시대상을 고려하면 당시 시대상을 고려하자면 요 얘기는 지금이 시련과 고통이 가득한 일제강점기였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인 거죠. 이해했나요? 그럼 이런 일제강점기 하에서 현재 지금 나는 거미를 쓸어 버렸잖아요. 근데 밑에 보니까 언니젠가란 말이 있어. 이게 아마 책에도 나와 있을 텐데 언니젠가는 언젠가의 평안도 방언이다. 사투리가 사용된 거잖아요. 그러면 사투리를 썼다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시골 느낌 나니까 이걸 통해서 향토적인 색채, 다른 말로 토속적인 느낌을 주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첫 번째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어느샌가 새끼거미 쓸려 나간 곳에, 그러니까 거미가 한번 쓸려 나갔어. 근데 웬일? 뭔가 다시 충전이 돼 있는 거야. 리필이 돼 있네. 뭐가 리필돼 있어? 큰 거미가 왔다는 거예요. 거미 한 마리 싹 쓸어버렸을 때니 큰 거미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얘가 얼마나 더 깜짝 놀랐겠어. 우와! 뭐야!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근데 이 큰 거미가 왔을 때 갑자기 가슴이 뭐가 돼? 짜릿하대. 그럼 애들이 이때 짜릿이 무엇일까? 새끼 거미를 버렸어. 근데 이제 큰 거미가 이렇게 나왔어. 이걸 보는 순간 짜릿. 우! 버리기 또 생겼네? 와우! 막 이랬을까? 그건 아니겠죠. 그죠? 이때 짜릿이 와우 신나 이런 건 아닐 거야. 이 짜릿은 짜를 찌로 바꿔볼까? 그럼 뭐야? 가슴이 찌릿했다 이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슴이 짜릿은 신난다가 아니라 가슴 한 뼘이 찌릿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더 의미가 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짜릿하다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큰 거미가 누구라고 볼 수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거미 새끼하고 통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거미 새끼, 큰 거미 그러면 아마 뭐일 가능성이 큰 거냐면 어미일 가능성이 큰 거죠. 따라서 큰 거미는 어미거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얘가 나온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 자식이 나왔는데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디 갔지 하고 찾아 나온 거겠지. 그러면 큰 거미가 왔을 때 얘가 찌릿함을 느꼈다라는 건 어떤 감정이겠니? 어떡해. 내가 제 새끼를 버렸나 봐.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심정이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찌릿에 느낄 수 있는 것들은 내가 잘못했다라는 죄책감, 그죠? 혹은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더 정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의 심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내가 무심코 한 행동이 사실은 이 거미 가족을 뭐 해버린 거냐면 이렇게 해체해버린 거잖아. 그럼 무심했던 나의 심리가 어떻게 변하는 거냐면 이제는 미안함으로 바뀌는 거고 또 하나 죄책감 마음으로 바뀌어야 정상인 거죠. 뭐 하면서요? 이 거미 새끼를 쓸어서 버리면서, 그치? 그러니까 지금 나의 행동이 뭐였냐면 무심코 한 행동이었는데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거미 가족을 내가 해체해버린 거네요. 이해했어요? 무심코 한 나의 행동이 거미 가족을 깨트려버린 거야. 자, 근데 시대상을 고려하면 아까 우리 요 차디찬 밤이 일제강점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거미 가족이 바로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이 거미 가족. 정확히 말하면 이 거미 가족이 지금 헤어진 거잖아. 엄마와 아이가 헤어진 상태인 건데 이 헤어진 거미 가족이 그럼 무엇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까? 일제강점기를 고려한다면 아마도 헤어진, 뿔뿔이 정확히 말하면 흩어진 우리 민족을 상징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이 시가 의미가 있어지겠네요. 그죠? 이렇게 흩어진 상태의 모습을 시의 제목에서는 아수라장할 때 그 수라라고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럼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이 시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나는 또 그 큰 거미를 쓸어서 문 밖으로 버렸어요. 그럼 뭐야? 또 이 버리는 건 뭐야? 아까 새끼 거미는 에이 그냥 버려버렸어. 근데 큰 거미 왔어. 죄책감이 들었어. 이때도 마찬가지로 에이 너도 그냥 같이 가! 이렇게 버렸을까? 아니겠죠. 이때 버린 건 의도가 있겠죠. 왜요? 문 밖으로 버려준 이유는 야 너 가면 거기서 걔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누굴 만나길 바라는. 그치. 이때 버리면은 새끼 거미를 만나기를 뭐 하면서? 그렇지. 소망하면서 버린 거라 볼 수 있겠죠. 심리가 달라요. 위에 쪽은 별 생각, 무관심한 상태에서 했던 건데 이때 여기는 거미가 잘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한 거니까 조금은 이 거미에게 뭐가 생긴 거냐면 관심이 생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정서가 변화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문박을 버리면서 찬 밖이라도 새끼 있는 대로 가라고 하면서 뭐예요? 서러워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미안함과 죄책감과 뭘 느끼는 거냐면 서러움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거죠. 내가 왜 서러움을 느끼겠어요? 내가 저 가족을 깨트려 버렸잖아요. 문 밖으로 버려서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지만 그 추운 데서 새끼거미가 어디 있을 줄 알고, 그렇죠? 그 추운 곳으로 가족들을 내가 쫓아버린 것이 얘는 굉장히 미안했고 이런 행위를 한 자기가 너무 바보 같고 내가 왜 그랬을까? 되게 서러웠을 거예요. 그 마음을 표현한 게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그럼 여기서 끝났으면 가족이 그래도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끝나는 건데 웬일? 하나의 또 반전이 있어요. 가죠?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자, 그 아린 가슴은 왜 아린 거죠? 이 가족들을 내가 헤어지게 만듦으로 인해서 새끼 거미를 아무 생각 없이 밖으로 쫓아버렸고 그 어미마저도 밖으로 쫓아서 이 가족을 깨트린 상태. 어쨌든 이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주려고 밖으로 보내긴 했으나 마음은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아픈 마음이 싹기도 전에, 싹는다라는 얘기는 사라지기도 전에란 말의 뜻이거든. 그럼 그게 사라지기 전에 뭔가 사건이 더 벌어지는 거야. 그게 뭐냐면 어디서 좁쌀만한 알에서 가재, 갓이란 뜻이야. 방금 막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적은 새끼 거미가 가요. 거미가 몇 마리예요? 3마리예요. 첫 번째는 새끼 거미, 어린 거미가 나왔던 거야. 막 놀러 나온 거죠, 거미가. 근데 거미 징그러우니까 얘는 벌레라 생각하고 그냥 슉 버려버렸던 거야. 그랬더니 큰 거미가 얘야 어디 갔니? 어디 갔니? 하면서 나왔던 거지. 상상을 해보자면. 자기 새끼 거미를 찾아서 나왔던 거야, 어미가. 그 순간 이 화자가 내가 바보같이 가족들을 깨트려버렸네. 어미 거미야 미안해 하면서 얘를 들어서 밖에다가 던져줬어요. 버려줬어. 왜? 만나기라도 하라고. 이제 만나겠다 했는데 갑자기 어떤 애가 처음에 봤던 그 새끼 거미에 더 작은 완전 갓 깨인 그런 거미가 엄마 이렇게 나온 거야. 그치? 이제 혼자 살아갈 힘조차 없는 겨우겨우 움직이는 완전 새끼 거미가 엄마 하고 나온 거야.
난리가 난 거지. 왜? 얘는 이 세 가족을, 이 세 명의 가족을 완전 파토내버린 거죠. 얘 이제 어떻게 살아? 엄마 밖으로 쫓아버렸잖아. 만나라고 쫓아내긴 했지만. 걔네들하고 이제 이해가 안 나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본 순간, 아까 아팠던 마음이 이제 좀 아물려고 하는데 그 아물려는 마음이 어떻게 얘도 있었어? 하는 그런 마음이 되겠죠. 얘 진짜 못된 짓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새끼거미가, 그것도 무척 적은 새끼거미가 이번엔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리게 되는 거죠. 새끼거미를 버렸더니 거기에 큰 거미가 왔어. 어떻게 미안해. 갖다가 버려줬더니 이번엔 얘 또 다른 아주 어린 새끼가 또 여기 차지하게 된 거야. 거미가 계속 리필되고 있는 중인 거야. 보면서 계속 내 마음은 어떻겠어? 점점 더 미안해지겠죠. 그래서 얘가 와서 아물거린다, 쪼물락쪼물락 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얘는 어때요? 가슴이 메인다 돼. 그럼 가슴이 메인다는 건 언제 쓰죠? 목이 메인다 이럴 때 쓰는 말 아니야? 여기 쓸 수 있는 말은 슬픔 이런 말 쓸 수 있겠죠. 또는 뭐 아까와 마찬가지로 미안함 혹은 이 가족을 깨뜨려버렸다는 안타까움 이런 마음들을 계속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가족을 다 해체해버린 거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만나게 해줘야 되잖아. 자, 넘어가죠. 내 손에 오르기라도 어떻게 만나게 해주려고 일로 와 하고 내가 뭐 하는 거야? 얘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여기서 손을 내민 건 뭐냐면 얘를 도우려는 의도를 담아서 한 거지. 근데 생각해봐 얘들아. 아주 갓게인 거미가 사람은 이만한데 얼마나 무섭겠니? 그러니까 손을 내어 미지만 분명히 울고불고 할 이 작은 것 누구겠어요? 아주 작은 새끼 거미, 그 막내, 그 꼬맹이 거미는 나를 무서이 달아나 버리면서 나를 뭐하게? 서럽게, 더 미안하게 만드는 거지. 내가 엄마한테 데려다 줄게 했더니 무서워! 무서워요! 막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그럼 내가 이 가족을 깨뜨린 상태에서 도와주고 싶은데 오히려 더 공포감을 주고 있으니 더 미안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 처음엔 무관심했던 것이 이제는 서러움과 미안함, 죄책감. 그리고 얘가 얼마나 불쌍하겠어. 연민의 마음까지 함께 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서러움, 미안함, 죄책감, 연민의 마음까지 함께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이 날 무서워하니 이젠 손으로 못하겠고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라운 종이에 받아서 얘들아 아까는 어떻게 했지? 그냥 휙 아무 생각 없이 휙이었잖아. 이제 어떻게? 보드라운, 그냥 종이도 아니고 보드라운 종이에 이렇게 어떻게? 되게 조심조심히 고이 그치? 여기서 이 보드라운 종이에 받는 모습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얘를 뭐 하는 거야? 배려하는 모습이 있는 거고 아까와는 달리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얘를 도우려고 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뭘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또 문 밖으로 버리며. 자, 그럼 이제 요 문 밖으로 버리면은 아까와 같은 나쁜 의미가 아니겠죠. 그죠? 도우려는 의도에서의 버림이라고 봐야 돼요. 이것에 엄마와 누나와 형이 가까이 이것에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면서 뭐예요? 슬퍼하는 작품이 끝나게 돼요. 자, 그럼 결국 손에 네모 쳐놨지만 이 작품에서 백석 작가가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얘기는 어디냐면 바로 마지막 줄에 있는 거예요. 이 거미 가족이 지금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이것은 마치 일본에 의해 뿔뿔이 흩어진 우리 민족의 모습과 똑같아진 거잖아. 그래서 이 거미 가족이 하나가 되길 바라는 모습은 마치 일본에 의해 뿔뿔이 흩어진 우리 가족, 우리 민족 공동체가 다시 하나가 되길 바라는, 즉 가족 공동체의 회복을 소망하는 게 바로 이 마지막 이 부분이라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부터 얘기하고 있는 그 주제, 가족 공동체의 회복을 소망하는 부분이 바로 이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건 엄마와 누나와 형이 가까이 걱정을 하고, 걱정을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감정이나 생각이라는 거니까 누구만 할 수 있지? 사람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지금 새끼거미를 놓은 상태에서 형은 버려졌고 그다음에 엄마 역시도 지금 밖에 버려진 상태잖아. 둘이 밖에 있다면 우리 그 꼬맹이 어떡하니? 우리 막내 어떡하니? 그래서 문 밖에서 이렇게 있다가 우리 막내 어떡하지? 기다렸다. 걱정하다가 얘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했으니 지금 이 부분은 이 거미를 뭐 한 거라고 봐야 돼? 그렇지. 의인화한 거라고 봐야 돼. 그치? 요것도 시험에 이제 출제해서 본이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겠네요.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오케이. 자, 내용 이해했죠? 맨 마지막에 슬퍼한 이유는 뭐죠? 이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때문에, 이들이 헤어지게 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 때문에 이런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럼 마지막까지 그 관심을 보이면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정리하고 이거는 꼭꼭꼭 정리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이 작품의 주제는요, 가족의 붕괴에 대한 안타까움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요 가족의 붕괴에 대한 안타까움이라 얘기했던 거는 어디에 있는 주제냐면, 이 비상교과서를 만든 집필진이 그 교사형 교과서라는 걸 만들어요. 해설지 같은 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해설지에 있는 주제를 따갖고 온 건데요. 사실 예전에 EBS 교재에 이 주제가 나왔을 때는 그때 주제 뭐라고 쓰였었냐면 가족 공동체 회복 소망이라는 의미가 써 있었어요. 그럼 그렇게 쓴 이유는 뭐겠어요? 거미가족 공동체 회복을 소망한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서 우리 민족을 대표할 수 있는 이 뿔뿔이 흩어진 가족 공동체, 즉 수라 상태가 된, 수라와 같은 상태가 된 서로 뿔뿔이 흩어진 가족 공동체가 다시 만나기를,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것들을 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이제 특징이요. 정서의 변화 나타나죠. 어떻게 해요? 무심하고 무관심했었는데 연민과 소망의 마음으로 다시 만나기 소망하는 거. 그리고 여기는 안 써있지만 뭐 미안함, 안타까움, 뭐 서러움 이런 거 다 들어갈 수 있는 말이겠죠. 두 번째, 의인한 건 방금 얘기했죠. 마지막 걱정하는 부분. 세 번째, 종결 표현의 반복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작품을 보게 되면 뒤에 전부 다 뭐뭐 한다, 그다음에 뭐뭐 한다, 앞에도 뭐뭐 한다, 니은다, 여기는 앞에 쪽에 있나 보다. 여기도 니은다 이런 부분 있죠? 그러니까 끝나는 말들이 전부 다로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비슷한 종결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으니 뭔가 반복되면 뭘 주냐면 운율을 형성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고요. 다음 네 번째, 시각적 이미지가 있대요. 너무 쉽지 않나? 거미를 이렇게 쑥 버리는 그런 모습들 전부 다 시각적 이미지를 볼 수 있고요. 다음 촉각적 이미지는 어디 있었냐면 아까 맨 마지막 부분에서 보드러운이란 말이 있었죠. 또 있는데 여러분 어딜게요? 이거 말고 어딜게요? 앞에 쪽에 차다란 말이 있었죠. 차디찬 밤, 요 차다. 요 차다란 말도 차갑다라는 촉각적인 감각에 대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시각, 촉각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행위의 반복. 무슨 행위를 반복하죠? 문 밖으로 오면 버리는 행위를 반복하죠. 근데 그 행위의 반복을 통해서 시상이 전개된다. 즉, 이 시는 문 밖으로 버리는 행위를 하면서 계속 시가 연결되고 있잖아요. 근데 연결되면서 뭐가 심화돼요? 정서가 심화돼요. 그러니까 내 서러움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거죠. 왜? 더 미안한 마음 때문에. 처음엔 가족을 깨트렸어. 미안해. 엄마가 나타나. 미안해. 근데 애기, 너무 미안해. 점점 더 깊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정서의 심화. 다음 산문적 어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산문적 어조란 말은 앞에 잠깐 갔다 올게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운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시가 이게 끊어져 있어요. 그런데 산문은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길게 하나로 쭈루루루루 이어져 있어요. 이거 우리가 산문시의 형태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문적 어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으니까 이건 그런 의미에서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해했죠?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 끝 다 했습니다. 자, 오늘은 백석의 시를 하나 봤는데요. 백석의 수라라는 시 어려운 시는 아니에요. 근데 이 시는 당시 일제강점기 시절 1930년대 우리 민족의 모습을 이 거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 시는 원래 말하고자 했던 것들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 민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거미를 통해서 얘기했다라고 본다면 어쩌면 돌려서 말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거미 가족을 통해 이걸 얘기했으니 이럴 때 쓰는 말 우린 뭐라고 하냐면 우의적이란 말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의적인 마치 이솝 우화처럼 동물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사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거미 가족을 통해서 사람 얘기를 했으니 우의적인 표현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다는 걸 체크해 두시면 요거까지 하시면 여러분 수라는 더 자세하게 잘 정리한 거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자, 오늘은 거미 가족. 이거는 썸네일 어떻게 따야 되나? 거미 가족. 거미 어떻게 생겼죠? 거미 가족.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건데 막 이렇게 서럽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미안해 이렇게 해야겠다. 거미 미안해. 요걸로 그냥 썸네일 가야겠네요.
매번 강의 찍을 때마다 마지막에 썸네일을 뭘로 따야 되나 항상 고민이네요. 자,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해내미드 교과서의 그 두 번째 시 작품이 그 윤동주의 별 해는 밤이라는 작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내미드 교과서에 있고 아마 올림포스 공통국어 문제집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 같이 실려있는 윤동주의 별 해는 밤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이제부터 쭉쭉 이렇게 찍어갈 교과서 작품들 잘 정리하셔서 결국 교과서의 작품들이 나중에 수능에 출제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다 수능을 대비하는 역할들인 거니까 내신도 잘 잡으시고 수능을 위해서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문학이 재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시간 고생 조인수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